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정말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밖에 잠깐만 나가 있어도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야외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안전에 항상 유의하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각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입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이 그 개인 사정으로 방송 참여를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 오늘 이렇게 3명으로만 일단 방송을 시작하고요. 제가 좀 오프닝에 조금 무거운 내용을 하나 좀 들고 왔는데 오늘 정치팩토리 S 1부에 앞서서 어제 새벽 5시 30분쯤 현대중공업 도장공장에서 45세 정모 씨가 2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으로 낡고 녹슨 강판 지붕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로프를 설치했지만 로프가 날카로운 슬레이트 모서리에 닿으면서 로프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원래 있어야 할 안전 그물조차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았다는 이 현대중공업 사업장,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 불감증이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구영리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구영리에 살면서 구영교를 지나서 오늘 여기 CBS까지 오는데 그 구영교에 보면은 난간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혀 도로 통제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 같은 경우는 시속 40, 50km까지 속도가 나오는 구간인데 네. 전혀 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가 진행되어 있지 않고 보고 오면서 아니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런 사고가 나는데 현장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구나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대중공업은 올해만 벌써 3번째예요. 사망사고가. 그리고 네. 지난 10년 동안 추락사는 13건이 넘었고요. 창사 이래 47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건 일제강점기 시대에 강제노역으로 동원해서 문제가 됐던 군함도보다 3배 이상 많은 사망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사업장으로 아주 정말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네. 다단계 하청구도 구조를 없애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를 구속 처벌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동자들 모두 다 우리 이웃인데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네, 오늘 정치팩토리 S1부에서는 좀 동구에 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업 침체 이후로 동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음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구의회 박경옥 의원을 모시고 현재 동구의 관광 산업과 동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치푹 시작하죠. 정치 푹.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박경옥 의원님 모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박경옥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울산 CBS에 감사드리며 김성강 PD님 고맙습니다. 이런 분은 처음 뵙는데. 저는 남목 1, 2, 3동 주전동을 지역구로 섬기고 있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의원을 시작해 현재는 재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면서 지역살림 야무지고 꼼꼼하게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구 의원으로서 맡은 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소개가 거의 뭐 정겨운 발표 비슷하게 들렸는데 저희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좀 저희 편하게 하세요. 정규 방송은 많이 하는 것도 떨립니다. 아니고. 그래요? 네, 저희 뭐 편안하게 방송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질문을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업 침체 이후로 울산 동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대왕암 그리고 슬도 그리고 케이블카 출렁다리까지 지금 동구에서 계속 밀고 있는데 이
뭐 이거 말고도 혹시나 뭐 관련된 관광 산업이 무엇이 있으며 또 진행 정도는 어떻게 돼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동구는 대기업에만 의존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경기 침체로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3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현재는 15만 3천 명입니다. 네. 그래서 동구는 삼면이 바다인 이점을 살려가지고 체험형 관광 사업을 필두로 체류형 관광도시 동구로서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울산대교를 필두로 해가지고 2015년 울산대교 건설로 네. 동구 지역은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원활해졌습니다. 네. 울산대교 전망대나 소리체험관 네. 그리고 뭐 주전 어촌 체험마을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현재는 대왕안 일원에 설치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나 네. 짚라인은 민자 사업으로서 지금은 행정 사전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2022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네. 2023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렁다리는 내일 7월 15일 개통이 됩니다. 네. 야간 조명등까지 설치되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8월 말까지는 무료로 개방되오니 주변 이웃들과 함께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2, 4년 내로 체험이나 볼거리, 먹거리 등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네. 머물다가는 체험형 관광도시 동구로 도약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그 외부 관광객 유입이랑 지역 경제 활성화 인간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정량화된 자료가 있어요?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오면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네. 지난 5년간 그 대항항 공원이나 소리체험관 그리고 울산대교 전망대 솔도주의를 보기 위해서 한 해 120만 명 넘게 동구를 다녀갔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해상 케이블카나 짚라인 그리고 출렁다리까지 조성이 되면 아마 동구는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현재는 관광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지만은 네. 향후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여건도 저희들은 갖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네. 그 이번에 이제 재선까지 하셨잖아요. 비례대표로 오시고 네. 그 전에 이제 지금 현 동구청장 말고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동구청장이 계실 때도 그 관광 산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셨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공업이 이제 계속 침체가 되고 있다 보니 네. 그때 준비하다가 지금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활발히 되는 건가 아니면 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네. 조선업 경기가 한 10년째 부진했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저희들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전부터 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정청석 그 청장님께서 네. 뭐 조금 전투적으로 이제 해양 바다를 낀 해양 관광 사업에 네.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렁다리 유료화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내일 이제 개통한다는 그 다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출렁다리 아까, 관해서 네. 아까 전에도 8월 말까지 네, 무료로 8월 말까지 개방하고 무료로 개방을 9월부터 다시 이제 유료로 개방하신다고 네,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발전을 위해서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예. 유료로 운영하는 부분이 시설 관리나 서비스 제공 면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동구 주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의 유돈축제나 또 전국적으로 별빛 축제가 있죠. 네. 어떤 대다수 그런 축제들이 지역민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원주 소금강 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 원주 네. 소금산에 있는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0원은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사용하도록 소비 촉진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에 그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무료였어요. 네. 다 무료였는데 네. 2019년부터 네. 이제 주차장 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비용으로 출렁다리의 그 유지 보수 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대항항 공원 일원에 있는 우리 동구 지역의 출렁다리는 네. 바닷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부식 정도가 그렇겠죠.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간 그 유지비가 2억 넘게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정도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지비 평균적으로 보면은 네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 출렁다리가 개통이 됩니다. 그죠? 네. 그 입장료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 상황에 따라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얼마가 책정돼 있나요? 지금 울산 시민은 1,000원입니다. 울산 시민 뭐 동구 필요 포함. 예, 울산 시민은 모두 1,000원이고 1,000원. 예.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연포산 터널 맞아요. 사실 무료화를 동구 주민들이 요구하셨잖아요. 굉장히 요구했죠. 근데 이미 저희들. 한번 예. 만들어지고 나면 예. 바꾸기 어렵잖아요. 지금 시행 전에 이 출렁다리 관련해서 동구 주민은 무료화하자라는 걸 못 박지 않고 시작하면 시행 중에 개선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음. 그냥 주민들 의견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관광객들 네. 상황 추이를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울산대교 그건 민자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지만 출렁다리는 또 그와는 다른 그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입장료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 동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광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항상 뭐 어느 시구군이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동구에서 좀 의회랑 구청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집행부와 동구의 갈등은 네. 충분히 뭐 어떤 사업이든지 네네네. 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을 하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죠?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네. 지금은 우리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네. 제일 먼저 조선업 불황 극복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제 살리는데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차별화된 해양 관광 사업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향해야 하는 것에는 집행부와 동구의회가 모두 공감을 합니다. 네. 하지만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동구의회는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재난에 버금가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네. 이 예산들을 소상공인 지원이나 아니면 주민 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많이 궁금해하시고 뭐 의견이 분분했던 그 사업들인데 설도 수산물 생물 체험장이나 아니면 그 남진바다 물놀이장 알고 계시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네. 예, 이 사업도 이제 삭감을 했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 상황으로 이 예산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이나 주민생활 안전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태풍이나 뭐 코로나 어떤 그 사업 시기 등이 그런 문제들이 제거가 되면은 네. 체험형 관광 사업이 다시 시작을 해서 네. 지역 경제 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동구에 한 번씩 광고 같은 걸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동구 그 바다 축제 그 일산 바다 축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로 취소가 돼서 그 전년도에 엄청 흥행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가 작년에는 취소됐는데 올해가 벌써 7월 말에 또 그 시행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취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지금 조선관광해양 네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항리에 맞췄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고 네. 그로 인해서 동구 지역의 홍보 효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너무 아쉽게도 작년 같은 경우 취소가 되었고 네. 올해는 혹시나 싶어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추진을 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실제로 오시면 많이 개인적으로 소비를 하시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상권에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홍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네. 굉장한 타격이 있는데 네. 이건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세계적인 사안이니까 네. 견뎌야죠. 견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주시죠.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원인들에 관해서 동구 주민들은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네. 제가 남목구잖아요. 네. 지역에 나가보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정치에도 그렇고 우리 사업에도 그렇고. 근데 한때 이제 이러한 일들 내 가지고 현수막이 많이 내걸어졌었어요. 그 예산 문제로 해서. 네. 예. 그리고 또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이 물으셔요. 음.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집행부와 동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꼼꼼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네. 현명한 판단을 각자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는 이제 그 해양관광 사업이 그래도 추진을 했던 게 네. 조금 더 어려운 시기이지만 속도를 내어 가지고 해양관광 사업, 해양관광 도시로 빨리 이제 구축하고 싶은 부분이고 저희들은 코로나가 있으니까 네네. 조금 더 늦추고 현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쓰자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네. 주민분들께 꼼꼼히 설명을 하면은 뭐 특별히 말씀들은 안 하셔요.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십니다. 이런 이게 뭐 약간 당파적으로 싸운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신 건가요? 애초에 그런 마음을 깔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계셔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렇게 계시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잘 부탁한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네.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님이시니까 이제 네. 공무원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글쎄요, 공무원분들은 힘드시죠. 아, 일단 그 수장의 어떤 의견을 네. 존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또 뭐 그렇지만은 우리 동구청 직원분들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똑똑하시니까 또 아닌 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고 조율을 하셔요. 음. 그 구청장님과 그래서 하는 부분이니까 네. 힘은 드시겠죠. 코로나도 있고 또 네.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동구의회는 반대하고 뭐 또 구청장님은 또 뭐 전체적으로 하자고 하시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적절하게 저희들에게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네. 상황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설명도 해주시고 네. 저희들도 집행부와 소통을 하려고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고생- 되게 네. 밝으세요. 네, 긍정 고생이- 에너지로 맞아요. 꽉 차 있어.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말투에서 딱 티가 나는데 네. 표정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런 게 너무 보여가지고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런 네. 동구의 이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너무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발의될 때 보면은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구도 한번 어떤지 좀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네. 동구 지역에 있는 그 아름다운 대항암에 있는 소나무, 뭐 네. 바위나 아니면 두종몽돌 이런 천연 자연 자원만으로는 네.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구주자는 관광 산업 면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구축을 해야면서 네. 구축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상 케이블카나 짚라인, 출렁다리 등 하드웨어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거 대항암 둘레길이 있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에 또 설도 그리고 또 주전 몽돌, 뭐 벚꽃길 이런 곳에 우리가 스토리를 입힙니다.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네. 크고 작은 개발은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뭐 어느 곳에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네. 조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 구성하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울산 관광은 하루
또 안 걸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하루도 안 걸리는 이 컨텐츠를 뭐 울산 같은 경우에 제주도가 이게 좀 많이 흥행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시들하다고는 하는데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느낌. 이런 좀 울산에 혹시 이런 관광형 그 뭐 정주형 좀 최소한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은 좀 개발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주 한 달살이처럼 저희들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은 공업 도시로 발전되어 온 도시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울산시와 그리고 각 5개 구군에서도 나름대로 각자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한 달살이도 이름으로 해서 5개 구군이 어울려가면서 점차적으로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동구 지역에는 이렇게 지나쳐가는 그렇죠. 하루살이 그 관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말씀을 그게 문제점을 알고 네. 저희들도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네. 정말 재정 열악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5월입니다. 객실 147개의 규모로 일산지에 관광호텔이 준공이 됩니다. 아, 내년 그러면서 5월이군요. 22년 5월 이죠? 네, 내년 5월. 네네네. 네, 맞아요.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떨려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광 호텔이 준공이 되면은 네.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서의 가능성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주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까지 네. 더 많은 그런 그 저희들이 그 예산과 시간과 모든 걸 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동구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노력을 보여주시는 거는 같은데 정말 거의 걸음마 단계 수준밖에 안 돼서 조금은 좀 아쉬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게 하드웨어 구축 경우에는 좀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지금 밖에서 PD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계속 얘기를 해주죠. 도쿄 다이칸 야마의 경우에는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울산 동구는 좀 도시 재생보다는 약간 정말 계속 짓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새롭게 있다고. 만들어지는 하드웨어. 네. 네. 혹시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게 있나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방어진 도시 재생 사업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동 같은 경우에 이 도시 재생 사업이 뭡니까? 노후되고 오래된 그런 마을을 네. 아름답게 이야기를 입혀서 도시를 재생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서부동에 있는 그 도시 재생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 네. 260억 사업인데요. 진행 중이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역구로 있는 남목 1, 3동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 노후된 주택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영원히 이렇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남목 1, 3동 낡은 노후주택 주변을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자 네. 올해 9월에 국가 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네. 예, 도시 재생 대학도 열고 많은 그러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아까 말씀하신 짚라인이나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토리를 계속 입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스토리를 계획 중이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출렁다리가 하드웨어로서만 끝나는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제가 잠시 서쳐가는 그런 동구 지역 관광지가 아닌 네. 그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우리 동구 지역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일산지 대항원 공원에 있는 그 뭐 해상 케이블카, 짚라인, 출렁다리 그리로 해서 전망대로 해서 네. 그리고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만 머물다 가면은 나머지 지역은 그 관광지로서의 그 동구에 합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재생의 이야기를 입혀가지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머물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와서 도시 재생 사업된 곳에 와서 즐기시다가 그리고 주둔으로 갔어. 주둔에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데크길도 있을 거고 뭐 벚꽃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그 동구를 아울러서 체류할 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근데 노력하고 의원님 제 있습니다. 생각에는 네. 사실 케이블카나 출렁다리나 짚라인이나 이게
전 세계 어디에나 있고 꼭 울산 동구가 아니라도 어디에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울산 동구의 특성이랑 맞물려야 되는데 울산 동구는 사실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이에요.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는 어촌 마을이었고 방어진이나 동구 일대 고래잡이나 이렇게 해서 가장 부촌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의 시초로도 되게 유명하고 지금은 조선업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울산 동구의 특색과 이런 역사들을 같이 스토리로 만들면서 그 안에서 하드웨어가 고민되어야 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하드웨어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도 이제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한다 할 때 네. 조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지역만 아래만 하더라도 해상 케이블카 굉장히 많아요. 네, 엄청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잘 되느냐? 이용객들이 적어가지고 다 적자죠. 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예산 낭비인데.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시각을 네. 동구는 다른 지역과 달라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면이 바다예요. 네. 바다를 중심으로 짚라인이 내려오고 네. 바다를 중심으로 그 출렁다리가 연결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는 아마 그 여수나 어디에 바다 쪽으로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바다를 끼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 있고 네. 이제 도시 재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특색이 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동구 지역의 문화와 곁들여서 네. 함께 그 마을들은 할 부분이고 저는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다입니다. 바다를 이용해서 네. 모든 게 이루어져야 네. 저희 동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다와 이제 연관을 지으자면 제주도도 완전 바다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달 살이가 꽤 유행했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뭐 정말 내가 다른 곳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 달 살이를 하게 된다면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 유출이 계속 심하니까 빈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달 살이 같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게 되면 뭐 공실률을 좀 많이 낮추고 그래도 사람들이 외진이지만 최소 한 달도 머물러서 이제 이국적인 분위기를 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동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큰 희망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예, 진행되고 뭐 있는 원룸에 그분들이 뭐 어디 오셔가지고 기거를 하면서 한 달간 머물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먼 어떤 그 계획을 잡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이틀이라도 머물고 가는 게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충분히 네. 뭐 한 달 살이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구의 좀 미래를 밝은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관광 산업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직까지 전 들은 게 없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지속 가능한 동구로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현대중공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일자리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동구 주민들은 이 조선소 일자리들이 군산이나 포항으로 빼앗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당연한 것이고 네. 지금도 꾸준히 인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 남목 지역에 소재해 있는 주식회사 한국프린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한국프린지가 이제 공장도 노후화되고 네.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네.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네. 타 지역 이전도 검토 중입니다. 타 지역이라 하면은 울산 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산 외도 있고 네. 또 동구 지역에서는 네. 또 뭐 울산 내지만은 타 구군도 있습니다. 타 지역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남목 이론에 지금 그
남목 일원의 미포 산단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로 한국 브랜지가 이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타 네. 구로 안 가고 예, 동구에서 일단 그래도 계속 머물 수 있게. 예. 네. 그 한국 브랜지가 타 지역으로 이제 떠나지 않고, 그럼 저희들은 대기업 일자리를 또 잃는 거예요. 않고 그 동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네. 동구청과 울산시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등 협조를 계속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광산업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더 이제 제가 드려보자면 네. 울산 북구 지역에 보면은 수천 대의 자동차들이 쫙 절비해 있는 그런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제가 아산로 지나가 보면은 저는 매일 보아도 너무 신기합니다. 자동차들이 일렬로에서 너무 많이 서 있잖아요. 맞아요. 매일 보는데도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배를 건조하는 거대한 조선소가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답고 진귀한 귀한 풍경들입니다. 울산만의 풍경이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 관광과 지역 관광이 연계되는 방안도 울산시와 동구는 꼭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마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저는 그 많은 차들을 보면서 왜 저 차 중 내 차는 한 대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그 생각해요. 무력에 가득 찬 저만의 생각인가 했는데 다행입니다. 모두 그 생각할 겁니다. 저 많은 차가 왜 내 차가 없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항상 보면서 지나가실 텐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저 많은 차들 다 어떡하냐고. 네. 매일 만들어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참 기분 좋은 건 그 선착장에 보면 거대한 배들이 그렇죠. 네, 맞아요. 한 두 축 세 축 와 있어요. 네. 그 와 있는데 거기에 차를 계속 실는 거예요. 수출로 가는 거죠. 수출하는 겁니다. 얼마나 네. 뿌듯한지.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몇천 대가 빠지고 나오면 또 지어서 자동차를 쫙 갈아 놓는 거예요. 네. 이게 지나가면서 아마 타 지역 사람들이 보면 굉장한 볼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뿌듯합니다. 네. 오늘 뭐 그래도 처음에 떨리신다고 했는데 거의 30분 동안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동구 홍보대사.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의 구청장님이 오신 거 아닐까 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현안에 대해서 질문 외의 것도 잘 답변을 해주셔서 네, 그 밖에서 PD가 기초의원들 중에는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동구 지역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방송 마무리하는데 뭐 마지막 한마디 하실 수 있으면은 네, 해주시죠. 한마디 말고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동구 지역은 조선업 장기 불황과 신종 코로나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네. 지난해부터 조선업 수주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네. 현대중공업 협력사에 5,000명 정도의 신규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5,000명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술 인력을 단기간에 수급하기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이잖아요. 근데 네. 왜 이럴까요? 이게 주 52시간 근무제와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채용 규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자국민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이런 규제를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 수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고 또 노동 강도에 비해 가지고 임금이 낮은 현대중공업 조선 협력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인력난은 어쩔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 업종을 연장하고 네. 그리고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사활을 걸고 인력 수급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정책 지원 등 지역사회의 노력도 절실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는 협력사 스스로의 추후 개선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인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역시 꼭 필요합니다. 네. 울산광역시 동구의 박경옥 구의원이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거의 마지막에는 거의 거의 유권자 유세. 네. 거의 구청장 출마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오늘 일부 좀 어떠셨나요? 동구 이야기?
일단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동구라는 도시가 어쨌든 울산의 산업이 쇠퇴하면서 많이 몰라하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대안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다른데 과연 조선업 불경기가 맞았나? 사실 그 조선업 불경기라는 프레임으로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본사 이전하고 울산을 정말 산업기지로만 전락시키고 그리고 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숙련자들 다 해고시키고 물량팀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수주 상황이 나아지고 보니까 고숙련 노동자들 채용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윤만 쫓고 있는 잘못된 기업 경영의 폐해 때문에 동구라는 지자체 전체가 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동구에 이제 관광 산업과 그리고 미래 산업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